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이게 내 존재의 이유, FBI 국장 충격 증언, 중국의 펜타닐, 미국 젊은이들 말살의 덫, 테슬라 로보택시 이미 운행 중입니다.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기의 효과 강조하고 있죠. 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고, 이 선출된 권력, 압도적으로 선출된 권력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특히나 하위 법원 판사들이 감히 태클을 걸어서 나의 정책들을 반대하고, 그쵸? 국경에서 쫓아내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에다가 보내놨더니 그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라면서 빼오라고 판사가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관세 협상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FRB죠. FRB 의장 그리고 FRB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느림보 거부기 같은 행보로 나의 정책과 발맞추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또 발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은 매일매일 발목을 잡고 자신들도 정책을 원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에게 공을 돌리기 싫고 공화당 정부에서 공상이 나오는 게 싫으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건 공화당 대통령이건 어떤 대통령도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누구도 칼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두려우니까. 칼을 댔다가 괜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자기 임기 내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아니면 아주 골칫덩이가 생기는 게 싫으니 아무도 안 하고 계속 넘겨왔다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과감히 손을 댔다.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다. 결국 내가 지금 요곳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면 나는 역대 루즈벨트, 링컨, 조지 워싱턴 버금가는 혹은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내세우는데 대부분 하드 데이터죠. 숫자로 찍히는. 소프트 데이터는 따라오지도 않고 있고 소프트 데이터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특히나 가계의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과도한 트럼프 반대를 위한 어떤 그 성향이 발언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죠. 자, 하드 데이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이렇게 찍히면 그들의 마음도 변한다. 자, 일단 그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 이제 민간과 공공이 같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증가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말기에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이 실제로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마사지가 가능한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도 아시죠? 일자리를 정말로 그냥 만들고 싶다, 보여주기로. 그러면 갑자기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보도블록을 갈아엎으면서 보도블록 갈아엎는 일일 근로자들을 엄청나게 단기제 근로자들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총 하면 되죠. 그러면 갑자기 정부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럼 총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13만 9천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추가되었고 그것은 모두 미국 태생의 근로자들이 차지했다. 저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값싼 일자리, 이민자들 혹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 그쵸? 3D 업종,
더럽고 막 쓰레기 치우고 막 무슨 뭐 그 변기 뚫고 막 이런 거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 태생의 근로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대치를 상회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말을 또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하드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FRB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5월에 13만 9천 개 일자리를 추가해서 3개월 연속 예상치 상회했고요. 특히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여가 및 환대에서 4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여가 부문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운송창고에서 5,800개, 건설에서 4천 개의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건설 부분은 4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임금도 나오겠죠.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 평균 시간당 소득이 이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넘은 4%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죠.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 가처분 개인소득이 연평균 7.5% 증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걸 강조하고 있는 거. 물론 저 임금의 상승도 인플레이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저기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임금은 올라갔는데 계란 가격은 내리고 기름 가격은 내리고 약값을 인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은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미국인들의 소득은 올라갔는데 사 먹는 가격은 떨어져서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이겁니다. 결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증가의 99.8%가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저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 4개 중 1개, 25%에는 정부에서 창출됐다는 것이죠.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지금 다 창출된 것이지. 근데 나는 지금 일자리의 거의 100%가 민간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막 이상한 일자리를 막 만들 수 있잖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냥 이름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어거지로 끼워 넣으면 마사지 가능하거든요. 자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경제고문협의회 의장, 경제학자,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CEO,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세릴 카송까지 일자리 창출을 훌륭히 해낸 트럼프에 대한 칭찬들 싹 쓸어놨고요. 자, 미국 노동자 및 중산층을 위한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 바로 이게 결국에는 7월 4일까지 상원에서 통과시켜야만 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그 법안이죠. 이 내용을 보면 중산층, 노동자 이렇게 지금 집중시킨 것으로 지금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목장주인, 농장주인, 노동자 이런 분들, 러스트벨트 이런 쪽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죠. 자,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 중산층 대상으로 15%의 세금 감면이 있고요. 세금 공제를 통해서 4천만 가구에 대해서 2,500달러를 세금 공제 한도를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납세자의 91%에 대한 이중 표준 공제 유지 그리고 건강저축 계좌 확대 그다음에 투자저축 계좌 나오는데 이 투자저축 계좌에 대해서 바로 2시간 전에 따로 또 올렸습니다. 1,000달러짜리 아동 트럼프 계좌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우리 경제의 힘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친가족 이니셔티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면 참 부럽긴 하죠. 미국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의 어떤 증식에 굉장히 유리한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1,000달러짜리 아마 신생아가 태어나면 트럼프 아동 계좌라고 해서 1,000달러를 넣어주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뭐 청년계좌 이런 거 있지만 신생아 계좌는 없죠. 그러니까 이 미국인은 여기서 태어나자마자 1,000달러짜리 저축계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래서 저거에 자산이 증식돼서 나중에 20살, 18살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자산이 증식되어 있는 계좌를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수 있겠네요. 대학생활이나. 참 좋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 않을 수 없고요. FBI 국장의 충격 증언, 중국의 펜타닐, 미국 젊은이들 말살의 덫입니다. 자, 조 로건 팟캐스트죠. 스포티파이 주가가 저렇게 사상 최고가를 갖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에는 바로 조 로건이 있죠. 그 팟캐스트를 2억 달러인가요? 계약금을 주고 스포티파이가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스포티파이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의 성지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수조차도 지금 10만만 더하면 무려 2천만 명입니다. 자, 결국에 여기서 해리스랑 결정적으로 젊은 층에게 표심이 갈렸던 게 바로 이거죠.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벤스 부통령, 지금 현 그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세 명이 그냥 3주 릴레이로 나와서 평균 3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떠들었죠. 거기서 갈린 겁니다. 자, 조 로건 팟캐스트에 누가 출연했습니까? 현 FBI 국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임명하였고 민주당에서 절대 반대했던 그 인물이죠. 자,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관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최초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세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었죠. 거기다가 뭐를 부과했습니까? 최초의 관세는 상호 관세가 아니었죠. 무슨 관세였습니까?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 세 나라에 어떤 관세를 부과했습니까? 펜타닐 관세 10%를 부과했죠. 그게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펜타닐, 결국 중국이 원료를 공급하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결국에 그걸 막기 위해 나는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그게 관세 전쟁의 시작이에요. 자, 그 시작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대국인 미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FBI, CIA 정보 많겠죠. 자, 어떻게 하냐? 중국 입장에서 미국 군대에 복무하거나 젊은 사람이죠. 경찰이나 교사가 될 수 있는 젊은 남녀 세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부터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1년에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몰살시킬 때 저지르는 일. 어떻게 몰살시킵니까? 미사일을 쏠 수는 없으니 핵을 발사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펜타닐을 만든다. 자, 여기 전구체 나오죠. 전구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조금 부진하지만 2차 전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나 이럴 때 나온 전구체. 그러니까 전구체는 2차 전지 전구체에서 많이 들어요. 전구체는 어떤 물질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태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애가 태어나기 전에 탯줄이 달려있는 태아 같은 존재예요. 펜타닐의 전구체는 모두 다 중국이 만드는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 싹 다 그거를 전 세계로 배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펜타닐을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 펜타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펜타닐의 전 단계인 펜타닐의 원료를 만드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은 펜타닐을 안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료를 만든다고. 전구체는 무려 15가지 만든답니다. 지금 14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원료는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큰 문제는 뭐냐? 그걸로 많은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펜타닐의 원료인 펜타닐 전구체를 15개를 만들고 전 세계에 납품을 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진 않아요. 너무 무섭죠? 그럼 목적이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젊은이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한테 펜타닐을 오염시켜가지고 샌프란시스코, LA에 나온 것처럼 지금 다 불황자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이기겠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장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 로건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둡고 어두운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지금 뭐 아까 러트닝 상부장관 살짝 속보 나오던데 뭐 잘 되고 있고 내일까지 한다고. 그런데 결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 로건하고 FBI 국장은 지금 별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 있지 않았습니까? 푸틴하고 뭐 친구고 선거를 러시아가 도와서 일부러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음모론이 지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러시아 게이트. 자,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오바마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난리에 쳤을 건데 트럼프한테 이런 거 보고는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에 대한 문제점 조 로건도 지금 지적을 했고요. 자, 테슬라 로보택시 이미 운행 중입니다. 자, 이 차가 떴는데 이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가 지금 운행 중인 차 뒤에 또
하얀색으로 테슬라의 어떤 차량이 그 보조하는 차량도 지금 따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자, 이미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웨이모가 열심히 지금 운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이모의 목표는 내년에 2,000개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높은 목표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웨이모에게 부정적인 소식이 있답니다. 뭐냐? 바로 테슬라랑 경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글의 웨이모가 먼저 선점을 했지만 테슬라라는 거인과 경쟁해야 된다. 왜냐? 테슬라는 이런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무려 1년에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찍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회사라는 것이죠. 구글의 웨이모가 2,000대를 생산하는데 연간. 그러면 쉽게 계산하면 지금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만들 거를 웨이모가 1년에 만들 거를 테슬라가 5시간 만에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생산량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선점한 효과도 없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한번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올해 말까지 도시권에 아마 100개의 로보택시 매장을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엄청난 지금 그 예상이죠. 자, 저렇게 만약에 된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머스크랑 테슬라도 좀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머스크가 그 앱스타인 얘기를 삭제했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WWE 무대에서 빈스 맥마헌이랑 머리 밀고 트럼프가 막 경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머스크랑 이것도 정말 다 각본이라면 WWE 시즌 2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역시 테슬라의 기세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매드평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자, 느가자! 웨이퍼 비켜!